스마트폰에 푹 빠져 사는 요즘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였나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하늘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을 곧잘 올려다보았는데요. 하염없이 구름을 바라보며 저 구름을 타고 상공을 헐헐 날아다니고 싶다는 상상을 하곤 했죠. 시간이 흘러 과학시간. 실은 저 하늘 위 구름들이 작디 작은 수많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무척 실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상상보다 더 재밌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물방울이라면 도대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물방울인데 대체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물방울은 투명한데 물방울이 이루는 구름은 왜 흰색인 걸까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름에 얽힌 몽글몽글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름 한 잔 하실까요? 이렇게 하늘에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다양한 모양의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아마 구름들의 무게는 제각각일 텐데요. 국립대기연구센터의 패기르문 연구원은 많은 구름들 중 저군형 구름의 무게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재밌는 연구를 했죠. 그녀는 저군형 구름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km쯤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피 안에 약 500톤의 물방울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이는 A380 같은 전보 여객기 한 대, 아프리카 코끼리 약 100마리, 거대 용광류 아파토사우루스 약 30마리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무게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토록 무거운 구름은 왜 대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유유히 하늘을 떠다니는 걸까요? 이 질문에 기상학자 아라키 켄타로는 구름을 사랑하는 기술이란 책에서 꽤 간단 명료하게 답합니다. 구름은 땅으로 낙하하고 있다. 다만 바람이 거들 뿐이라고 말이죠. 박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종단 속도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질량을 지닌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이끌려 떨어집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는 중력 때문에 초당 약 10m씩 가속하며 활공하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공기의 저항력이 중력과 같아지고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 되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낙하하는데 우리는 이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만약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빗방울의 낙하 속도는 초속 140m나 될 것이고 이는 총알의 속도와 비슷해서 우리는 빗방울을 맞으며 즉사할 겁니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 덕분에 빗방울은 고작해야 초속 6.5m의 종단 속도로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종단 속도의 특징은 물체의 질량은 작을수록 낙하하는 물체의 바람에 닿는 표면적이 클수록 줄어드는데요.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펴면 공기와 닿는 단면적이 50배 정도 커지고 그 결과 종단 속도는 약 7분의 1까지 확 줄어들죠. 그럼 이를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에 적용시켜볼까요? 물방울처럼 구 모양의 물체의 종단 속도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례관계만 알아볼 거라서 여기서 상수는 모두 지울 겁니다. 분자의 G는 중력과 속도, 숫자 2도 상수, 분모의 공기저항 개수 C와 떨어지는 공간의 밀도 로우 역시 모두 상수이므로 쿨하게 무시합시다. 그러면 수식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물방울의 종단 속도는 루트 물체의 단면적 A분의 물체의 질량 M이 되고 물방울의 단면적은 파이R 제곱이고 물방울의 질량은 부피와 비례하니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 됩니다. 얘네들을 대충 약분시키고 상수를 무시하면 물방울의 종단 속도는 루트 R, 즉 반지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죠. 한마디로 물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느리게, 물방울의 크기가 크면 빠르게 낙하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긴 물체를 점차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부피당 단면적은 넓어져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지름이 약 2mm인 빗방울은 종단 속도가 초속 6.5m, 지름이 약 0.2mm인 안갯비의 빗방울은 종단 속도가 초속 0.7m이고 지름이 0.02mm인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은 종단 속도가 초속 1c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 물방울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낙하 중인 셈이죠. 그런데 이 속도보다 빠른 상승류는 대기 곳곳에서 불어오는 탓에 구름은 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물방울이라면 물방울은 투명한데 대체 구름은 왜 하얀색인 걸까요? 바로 빛의 산란 때문이죠. 산란이란 빛이 어떤 입자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인데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대기 속 입자들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에서의 산란은 어떨까요?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큰 약 0.1mm 이상의 물방울에 빛이 부딪히면 가시광선의 경우 파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빛이 산란됩니다. 이를 미산란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에서는 모든 색의 빛이 산란돼 최종적으로는 우리 눈에는 빛의 원래 색깔인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바다의 전반적인 색깔은 파랗지만 부서지는 파도는 하얗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역시 파도의 작은 물방울이 빛을 미산란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세 번째 질문, 구름은 모든 빛을 산란시킴에도 왜 일부 구름들은 회색빛을 띠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주로 수직으로 길게 발달한 저군형의 비구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물방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검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이 이미 구름 상층의 물방울들에 의해 산란, 반사, 흡수되는 바람에 구름 하층에 도달하는 빛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구름 하층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바라보는 구름의 하층부는 색이 어두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구름 위에서 보는 구름의 상층부는 햇빛이 모두 미산란되기 때문에 대부분 하얗게 보이는 거죠. 구름에 대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도서 구름을 사랑하는 기술이란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구름에 얽힌 과학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복잡한 수식보다는 귀여운 일러스트와 사람을 매료시키는 몽글몽글한 구름 사진들로 독자들에게 구름을 친근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늘상 보던 구름이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를 가리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지만 하늘을 수놓는 구름들을 떠올리면 지구가 꼭 창백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구름이 없는 하늘은 꽤 심심할 것 같네요. 책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끝났다. 구름 보러 가야지. 감사합니다.